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밀양지원 3개 2020 타경 3499번입니다. 법정 지상권 물건입니다. 검색을 하다가 물건이 아주 좋아 보여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질러보세요.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946의 3번지입니다. 대지는 86평방미터, 제시외 주택이 23.14평짜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늘막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의 감정금액은 3,475만 2,600원, 현재 최저가는 2,780만 2천원입니다. 요 경상도 물건들은 감정평가서를 한번 꼭 열어봐야 됩니다. 1000매각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죠.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3,861만 4천원, 그리고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3,649만 5천원, 두 개 합치면 7,510만 4,500원입니다. 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판다면 7,5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감정금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는 감정금액 언저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지방주택의 경우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지상에 건물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은 깔끔하죠. 여기 이 빨간 부분이 이 사건 토지죠. 이 빗금친 부분이 매각에서 제외된 이 기역 부분, 니은 부분에 건물이 있다. 자, 등기부 등본을 잠깐 봅시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18년 2월 27일 소유권이 이전되었죠. 예 땡땡씨. 거래가액은 4,500만 원입니다. 자, 이 거래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땅만 매매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매매 금액이다. 건물은 미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이전을 하지 못했고 토지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소유권도 넘어왔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건물의 소유권은 넘어온 게 아니다. 단지 처분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즉 법적으로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그걸 분석해야 되겠죠. 토지의 소유자는 예 땡땡씨, 건물의 소유자도 예 땡땡씨고 그 이후에 토지가 낙찰되었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겠죠. 그러나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잠시 이 판례를 보겠습니다. 건물 등 철거 사건입니다. 판시사항,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이 경우와 비슷하죠.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죠. 그리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되었다. 즉 경매가 되었다. 그렇게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된 경우
간섭법상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판결 요지를 보면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전등기를 넘겨받고, 이런 경우겠죠. 건물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미등기니까 이전받지 못했죠. 그리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했겠죠. 건물은 미등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법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의한다 되어 있죠. 건물에 대한 등기를 넘겨오지 못했다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같은 소유자죠. 그러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로는 보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이번 물건도 같은 내용입니다. 간섭법상 지상권인데 이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은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죠?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자는 과거 2018년도에 4,500만 원에 매매한 흔적이 있죠? 흔적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아까 평가액이 얼마였나요?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7,510만 4,500. 이 토지와 건물의 가치는 7,510만 원짜리다. 그런데 현재 최저가는 2,780만 원이다. 굉장히 저렴하죠? 자, 그러면 낙찰을 받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건물주와 협상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 건물주도 이 사건에 입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땅을 낙찰받아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경매는 높게 쓰는 놈이 장땡입니다. 자, 낙찰을 받고 만약 낙찰을 받는다면 건물주와 협상을 해봅니다. 적당한 가격에 이 토지를 건물주에게 넘겨주든지 아니면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하든지 그렇게 해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도한다면 아까 감정금액을 보면 7,500이 넘었죠? 저렴하게 5천만 원에 팔아도 남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주와 협상을 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한다. 가슴이 찢어지죠? 건물주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협상을 안 하고 법대로 해라. 그렇게 한다면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하면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거 완료 시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같이 청구하게 됩니다. 자, 그쯤 되면 건물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물은 철거가 되고 철거 완료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죠? 아니면 건물은 토지주에게 싸게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이런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거의 대부분 건물주가 이 토지를 되사가게 됩니다. 그때 낙찰받은 토지 소유자는 조금 남기고 등기비 들어갔을 것이고 답사 다녀왔을 것이고 기타 이런저런 경비가 좀 들어갔죠. 거기에 술값 좀 붙여서
넘겨주고 종결하시라.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자,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질러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누르세요. 안 누르고 그냥 나가면 3년이 재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